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아까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야간 촬영을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 1시간여를 돌아다녀 봤는데 이제 거의 식물들이 별로 보이질 않네요. 오늘은 좀 다른 지역에 나와 봤어요. 별 소득은 없습니다. 자, 여긴 이제 땅콩 밭이었나 봐요. 여기 지금 이제 땅콩 땅콩 그 깍지들이 이렇게 있는 걸 봐서는 여기는 땅콩을 심었던 자리 같습니다. 참 어릴 적에 이 달래냉이 쓴바귀도 많이 하러 다녔지만은 이제 도라지를 이제 주인이 캐고 난 밭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삭을 짓느냐고 아주 새까맣게 모여서 서로 하나라도 더 죽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죠. 땅콩도 마찬가지고, 땅콩은 제 어릴 시절에는 많이들 키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땅콩이 되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심는 집이 있으면 그 밭을 몇 번씩 다 뒤집었어요,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볶아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뚜껑, 무쇠솥을 소뚜껑을 이제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달달달달 장작불을 지펴가지고 달달 볶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었었죠. 그리고 이제 인삼밭도 인삼은 되게 귀했죠. 예전에도 상당히 고가였어요. 인삼밭에도 이제 몇 번씩 또 이제 가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뒤집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지금 이제 땅콩을 다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밭인데 지금 보시면 뭐 일부러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은 바로 우리가 시금치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마치 시금치랑 거의 같은 뭐죠? 명화주입니다. 명화주. 상당히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죠. 씨앗이 상당히 많습니다. 씨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자라는데 지금 벌써 크지도 않은데 벌써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작은 애들도 벌써 이렇게 이제 씨앗을 맺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참 생명력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명화주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많이 나는 애들이 있죠. 바로 보이시나요? 비름나물이에요. 비름도 이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씨앗을 가진 작물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 또 엄청나게 많은 또 비름 새싹들이 나오겠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참 이 밭 주인은 밭 주인 아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고생 좀 하시겠네. 비름도 이렇게 심지 않아도 아주 그냥 빽빽하게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나는 나물이죠. 아주 맛있는. 그리고 아까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비름나물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기로 수은이 있다고 하는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비름나물은 그 땅속에서 수은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날로는 먹지 않잖아요. 그 이제 데치는 과정에서 열에 의해서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콩을 지금 이제 농사일이 많이 바쁘셨나봐요. 지금 콩들을 쭉 이렇게 다 이제 배해가지고 배해서 지금 이렇게 다 쌓아 놓으셨는데 또 작업을 하시겠죠. 콩은 이거 뭐 거름을 안 줘도 돼요. 얘는 그냥 황무지에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제초 작업만 대충 이렇게 해주면 아주 잘 자라는 작물이죠. 제가 저번에 그 식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걔네들은 양분보다는 수분을 목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런 식물이 없는 데는 수분 증발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식물이 모여 있으면 이제 잎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햇빛을 가려서 수분 증발을 오히려 막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양분보다는 식물들은 수분을 이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콩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이제 질소 비료를 많이 주잖아요. 질소.
질소, 인산, 뭐 칼륨 우리 이제 그 농업 시간에 배웠던 건데, 얘가 잘 자라는 이유가 비료를 안 줘도 비료를 스스로 만듭니다. 이 질소는 이 공기 중에 있잖아요. 예?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잖아요. 질소, 산소, 뭐 이산화탄소, 뭐 아르곤, 뭐 그런 형식으로 나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비료 대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콩과 식물들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뽑아 보면 뿌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뿌리에 사는 그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그 박테리아들이 이제 콩 뿌리에 이제 이렇게 같이 공생을 하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시켜서 이제 비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공생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햇빛만 잘 들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게 콩이에요.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황무지에 그냥 심으셔도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재배하기가 수월하시고, 그리고 이제 검은 콩인데 이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출만 괜찮으시면 보통 한 말에 지금 거래가가 한 4, 5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작년에도 한 4만 원 약간 넘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 콩에는 단백질, 우리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콩의 35%에서 40% 정도가 순수한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콩을 이용해서 이제 이 두부를 만들어 먹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아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소를 키울 때 보면 이제 소 여물에도 이제 이런 콩깍지하고 이 콩대를 이렇게 작두로 썰어 가지고 이제 짚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죽을 끓여주면 제일 좋아했던 게 바로 이 콩이에요. 콩 이런 꼬투리들 이 소죽에 써주면 상당히 좋아했었죠. 오늘은 나무를 못 보여드리고 예. 자, 여긴 땅콩. 예, 맞네요. 땅콩밭이 맞네요. 이게 이제 땅콩 전부 다 이제 수확을 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여기는 지금 개망초죠. 개망초들이 아주 무지 많이 있고, 지금 제가 1시간 정도 돌아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가시상추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곧 이제 보여드리고, 오늘 이왕 나온 김에 영상은 다른 거 다양하게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가시상추를 수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게 뭐 생태 교란종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고 해요. 보통 이제 그 왕고들빼기가 자라는 곳하고 이제 환경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왕고들빼기는 많이 보이지 않고 이제 그 자리를 가시상추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용만 잘 한다면 오히려 이 끈질긴 그 생명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나물화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양을 취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죠. 영양 성분이나 뭐 맛은 뭐 왕고들빼기나 뭐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쓴박이나 그런 거하고. 그래서 오늘은 가시상추를 좀 채취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주 그 개체들이 많고, 그리고 상당히 크기가 큰 애들만 골라서 이렇게 나무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갈대들이 너무 예쁜데요. 바람에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스산하고 좋네요. 와우, 이 밤에는 또 이런 정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콩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콩은 원산지가 어딜까요? 원산지가 동아시아 북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우리 옛 땅인 간도 지방 그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콩을 수입을 하고 있죠. 지금 최대 콩의 생산지는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그 수확된 것들을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제 나무를 채취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채취할 나물은 가시상추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계절에 할 수 있는 나물은 요즘 가을에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가을에도 의외로 많네요. 이건 이제 나무를 목적으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가을철에도 상당히 나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이 가시상추예요. 이 가시상추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이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지금 여기 지금 파랗게 보이는 애들이 전부 다 가시상추예요. 지금 다른 애들은 거의 다 들어갔을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파란 모습을 연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밤에 섬뜩하죠? 아주 섬뜩한 칼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첫 입사를 했을 때 그 입사 동기가 몇 년 전에 이제 프랑스에 다녀오면서 저를 생각을 했답니다.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프랑스에서도 저를 생각해서 이 칼을 준비해 줬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네요. 저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 날도 쉽게 무뎌지지 않고. 자, 나물은 웬만하면 뭐 집에서 또 다시 이렇게 손을 좀 덜 댈 수 있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이렇게 손질을 해야 좋습니다. 자, 이 흰 유액이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생태 교란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뭐 국가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든 우리는 아주 부드럽고 연하고 아주 맛있는 나물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아주 깨끗하죠? 커다란 포기 상추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요리를 해서 맛을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맛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2-30분 나물을 먼저 했어요. 지금 하고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까 지금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요즘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 뭐 좀 두서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 가시상추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최순희 님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거든요. 가시상추는 어디에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데 어떤 약초들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제가 뭐 가끔 책에 나와 있는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처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엄밀히 말해서 저는 전문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대1로 이런 병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약재를 뭐 몇 가지 소개는 해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 내용은 전문 의료인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병원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한의원에 한번 꼭 방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질이 어떤지, 그리고 병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좀 알아보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한의원에 가는 목적이 거의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허리를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끔 이렇게 허리가 쑤시고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침을 맞으러 갑니다. 보통 우리가 한의원에 가는 목적이 거의 그래요. 이제 뭐 허리가 아프거나 뭐 다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목이 뻐근하다거나 뭐 담에 걸렸거나 그랬을 경우에 보통 이제 침 맞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보약을 해 먹으러 가는 곳, 그 정도로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 왔는데,
제가 이런 약초들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잖아요. 이게 갖가지 병들에 다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처방하시는 분들이 바로 한의사 분들이세요. 또는 한약사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침이나 보약을 먹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한의원을 방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이 한의학이 민족의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료보험 체계에서 이 이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채 5%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와, 이쪽에 무지 많죠? 5%가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어요. 이제 양방처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 한 방에 낫는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양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의 원인보다는 그 증상에 대한 이제 처방을 뭐 무슨 병에는 무슨 약, 무슨 병에는 무슨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게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병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그 해당 그 병증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약들만 있어요. 그래서 뭐 고혈압에는 뭐 무슨 약, 뭐 당뇨에는 무슨 약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방은 이 경험의학이고 이제 이런 원인을 찾는 그런 의학인데 이게 원인과 이 증상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인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해서 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는 게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이제 한의학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더 발전시키고 데이터화를 시켜서 이제 좀 인정을, 아이고 얘는 얼어 죽었네 벌써. 아이고,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데이터라는 게 이제 뭐 이런 임상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의료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일반 뭐 침이나 뭐 보약 때문이 아니고 일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좀 많이 가서 좀 그분들께 좀, 그분들 솔직히 이제 수입도 그분들이 지금 수입이 상당히 안 좋으시거든요. 이 한의학계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뒷받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게 병의 원인과 증상이 참 이게 상당히 아주 다양해요. 와, 이거 무지 많죠? 우리가 이제 감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감기의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체질마다 거의 그 증상들이 거의 이제 다르게 나타나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열감기로 오고, 어떤 사람은 뭐 기침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붓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고, 이런 형식으로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감기라는 거기에 대한 양방적으로 이제 뭐 기침이 난다고 해서 뭐 진해제를 쓴다거나 뭐 가래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뭐 거담제를 쓴다거나, 이게 아니고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뭐 간이 안 좋은지, 아니면 신장이 안 좋은지, 폐가 안 좋은지, 위장이 안 좋은지, 비장이 안 좋은지, 심장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체질마다 이렇게 분석해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이 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이 한방이 또 이제 좋은 게 그 부작용이 없잖아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이게 아주 특이할 만한 거죠. 물론 이제 약초들 중에는 독이 있는 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법제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성을 거의 없애고 이제 그 부작용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양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미국의 그 사망률의 그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암이라고 합니다. 암. 그리고 2위가 심장병, 심장질환. 그리고 3위가 뭔지 아세요? 3위가 이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약물 부작용이래. 약물 부작용.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망률 1위인 암 같은 경우에 약을 안 쓰나요? 약을 쓰죠. 약물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장질환, 심장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암이나 이런 그 만성 질환들에는 또 상당히 독한 약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 이제 항암제를 쓰다 보면 뭐 머리가 빠지고 막 소화가 안 되고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초췌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뭐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한의학, 자연의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우리가 이제 보약이나 이제 뭐 침 종류를 이제 많이 이제 선호했던 이유가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이제 중국에는 이제 3대 의서가 있다고 해요. 이게 제일 크네요, 이게. 3대 의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황제내경, 그리고 두 번째가 상한론,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농본초경이라는 그 책인데, 이 황제내경 같은 거는 이제 이 중국이 땅덩어리가 무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맨 위쪽과 아래쪽은 이 기온 차이가, 이거 환경적인 그 기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질병의 원인이 다르겠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의 종류도 다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쓰는 약재들도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내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북쪽에 만주 쪽 그쪽의 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추운 지방에서 나는 약재들을 주로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제 그쪽에는 이제 보약 개념의 그런 보약 처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 원용을 많이 했던 게 바로 그 황제내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보약 개념이 좀 강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그 당시에는 뭐 이 보약 같은 거를 뭐 일반인들이 거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궁중이나 이런 양반가들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이제 황제내경을 이제 많이 원용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한론이라는 책은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이제 원용을 하는 그런 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론은 이제 중국 남부 광동성 쪽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그쪽은 이제 남부 지방이니까 어때요?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 덥고 이제 수변한 그런 기후이겠죠. 그런 기후겠죠. 습기가 많은.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나는 약초들은 대부분 이런 향신료 같은 그런 이제 향이 나는 그런 약재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계피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론에 있는 그런 처방들은 대부분 계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농본초경이라는 이제 책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3대 중국의 의서가 있는데, 이런 의서라는 건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운다고요. 서로 잘났다고 싸운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제 허준 선생님께서 쓰신 동의보감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동의보감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왕께서 직접 명을 내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약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정신과 이제 애민 정신이 이제 반영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약재들 중에 중국에 없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약초로 대용을 해라, 찾아라.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약재들, 그런 걸 이제 향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향약, 그런 향약들에 이제 그런 민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의학, 그 신하들이, 그쪽 이제 관련 신하들이 직접 다 이제 약초를 찾아가지고 중국 약재를 이제 대신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창성을 이제 아주 인정을 받은 거죠. 인정을 언제 받았냐면, 전 세계 의학 서적 중에 우리 동의보감이 전 세계 의학 서적 중에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2009년도에 등재가 됩니다. 자, 유네스코란 데가 이제 그런 데잖아요. 유네스코, UN이라는 곳에 있는, 유엔은 이제 국가연합이죠. 유엔에 있는 에스코, 교육, 과학, 문화, 이제 뭐 위원회, 이제 그런 곳이겠죠. 거기에 2009년도에 세계 최초로 우리 동의보감이 자랑스럽게도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은 그 이제 내용 중에 좀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 낳는 법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투명 인간이 되는 법 그리고 축지법 쓰는 법, 축지법. 뭐 여기서 뭐 부산까지 눈을 감았다 뜨니까 벌써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극히 일부거든요. 극히. 그래서 이제 이 동의보감을 이제 폄훼하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서 이제 동의보감의 그 우수성을 깎아내리는데 이제 주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발간이 되고 나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해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폄훼했던 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이 한의학을 깎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이런 민간에서나 떠돌던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폄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전부 다 학자들이, 이 궁중에 있는 학자들, 아주 그 정약용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책 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악학괴범인가 뭐 하는 책인데, 그분도 그런 의학서적을 쓰실 정도로 아주 의학에 조예가 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왕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왕이 직접 본인이 먹는 약에 처방, 아마 영조일 거예요. 영조. 직접 처방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 자루가 거의 다 돼가네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의학이 점점 발전하지만 발전은 계속 하는데 그럼 병자가 점점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병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고, 그런 대안으로서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 이런 한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이런 한류를, 이제 한의학의 한류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화라고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 힘든 거는 사실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이 사람마다 이게 전부 다 다르니까, 소우주잖아요, 다 개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본인이 가는 그런 이제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치의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이런 한의사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나를 관리해 주는 그런 한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사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체질이나 이 병의 원인, 그리고 병증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걸 이제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좀 더 나은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지겠죠. 와우. 그리고 이제 뭐 과학화, 그럼 뭐 서양 의학은 뭐 다 과학인가요? 아닌 것들도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 그 이제 감기에 대해서, 그 감기라는 거는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매개를 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근데 감기도 이제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오지만, 이제 보통 오는 게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제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코가 나오죠. 코가 생기고 기침이 나오죠. 그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건강한 작용입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를 끈끈한 코로 감싸서 기침이라는 건강한 증상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뭐를 처방해 줍니까? 코 말리는 약 주죠. 이게 과학입니까? 코를 말려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과학이에요. 감기는 바이러스로 매개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걸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코를 만들어서 기침이라는 건강한 작용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한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처방은 그렇지 않죠? 코를 오히려 말리는 약을 처방을 해요. 그리고 기침을 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진해제를 줍니다. 기침을 막아주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우리 몸은 열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을 내주는데, 거기에 어떤 처방을 해주죠? 열을 내줘야 되는데 해열제를 줍니다. 열을 내리는. 과학이 아니죠.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열이 올라가면 급격히 올라가서 호흡곤란으로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뭐 해열제를 주긴 주지만 일단 가면은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옷을 다 벗겨요, 애들을. 그냥 옷을 벗겨놓고 시간 맞춰서 와서 다시 이제 그 체온을 체크를 하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그때 이제 또 해열제를 주죠. 그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의료계에 공통된 그 정설이 뭐냐면, 감기에는 약이 없다예요. 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독감이라고 해서 갑자기 갑자기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막 고열을 동반한 그런 그 독감들 있죠. 독감들에는 약이 있습니다. 모든 감기에는 약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감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바이러스가 수백 가지랍니다.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약들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는 그런 독감들, 그런 건 이제 돈이 되니까 만들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독감에는 약이 없다는 게 정설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이건 이제 또 여담인데, 우리 이런 왕조들의 이런 역사들 보면 임금님들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조선시대 그 왕들의 평균 그 수명을 아십니까? 그분들 평균 수명이 42세라고 합니다. 42세. 42살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인들이, 그 훌륭한 어이들 놔두고 왜 그렇게 일찍 가느냐. 근데 그때 이제 뭐 위생 시설도 그렇고 잘 씻으십시오, 적게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후궁들이 있잖아요. 방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왕들이 그런 유혹들을 이제 잘 이겨내신 분들은 오래 사셨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어떤 생식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이건 뭐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절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깨어있는 왕들은 이제 세자나 옹주가 태어나면 이상하게 궁중에서 키우면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궁 밖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물론 좀 뭐 밖에서도 뭐 이렇게 좀 뭐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궁 밖에서 키우다가 이제 성인이 돼야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물론 이제 뭐 병적인 것도 이제 있지만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익히고, 백성들의 생활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제 그렇게 밖에서들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왕들도 계시대요. 아이고, 이 여담이, 나무라면서 여담이 너무너무 길었네요. 자, 지금 채취한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자로 다 찼어요. 오늘 좀 다양한 나물들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나무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오늘 또 밤이 주는 이런 아주 편안하고 이런 고즈넉한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낚시를 할 거예요. 낚시를 또 잠깐 한 2시간 하다가 오늘 일과를 접을까 합니다. 뭐 큰 도움이 안 되셨을 거예요. 뭐 좋아요, 구독을 바라기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